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 25분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반영시키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거는 이 주된 원인은 지난 대폭락에 대한 반발로 급격하게 오르는 게 그게 주된 이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도 시장에 지금 녹아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유럽 증시가 올라가고 그 영향으로 다음날 아시아 증시도 상승을 하는 이런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 폭락도 워낙 역대급이었지만은 반등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지금까지 시장을 보던 어떤 보편적인 변동성의 개념, 아 그래 보통 시장이 이 정도 움직였지라는 그런 평상시에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이 사실 굉장히 오버슈팅이 심하긴 한 자리거든요. 지금 물론 이 오버슈팅이 지난번 대폭락으로 인해서 반발 때문에 나타난 그 반발이 껴있는 오버슈팅이라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평상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오버슈팅은 사실 굉장히 아찔하게 보이긴 합니다. 이러다가 꺾이면은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기존의 관점에서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꺾인다라는 위험 신호가 없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또 폭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그죠? 한 2거래일, 3거래일 이제 옆으로 빌빌 기고 있잖아요. 물론 2, 3거래일 동안 상승이 둔화됐다라고 해서 지난번 이제 V자형 반등을 했던 이 피로감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만은 2, 3거래일 쉰 걸로 하루 이틀 정도의 폭등을 만들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정도 쉬면은 충분히 가능하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는 안 좋겠죠. 이후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수 있겠지만은 당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이 어떤 폭락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쌍바닥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대폭락을 했다가 훅 올랐다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어떤 지지력을 재검증하고 그러면서 저점이 이렇게 살살살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거긴 한데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이런 거는 매도세가 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세가 강하고 매수세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여기를 테스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 지난번 폭락으로 인해서 그 V자형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V자형 반등이고 심지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려오고 싶은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증시가 없어요. 지금 코스닥 지수 정도는 이렇게 조금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자형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걸 또 의미하는 거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디에도 일단 폭락한다는 신호는 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2, 3거래일 정도 이렇게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런 자리가 어떤 또 큰 상승의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시장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번 폭락이 아찔하긴 합니다. 아직도 이 상처가 좀 남아있을 수도 있긴 있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때 놀란 가슴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근데 벌써 시장은 이걸 다 잊고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증거는 뭐냐? 여기서 지금 어떤 중요한 저항들을 막 돌파한 척 하는데 5일선조차 한 번도 안 깬다라는 거죠. 나스닥이요. 물론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스닥 같은 것들은 오늘 보시면 조금씩 5일선이 깨지고 이러긴 하는데 아무튼 그 의미있게 막 엄청난 가격 조정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2, 3거래일 정도의 상승을 쉰 거는 이 자리가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 되는 그런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큰 오버슈팅의 가능성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언제까지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일단 뭐 잭슨홀 미팅은 일단 분명히 좋게 인식할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주식시장은 아마 이 어떤 통화정책 뭐 매크로 변수 이런 것보다도, 왜냐면은 그 경기 침체 우려는 좀 많이 좀 덜어내버렸기 때문에 사실 매크로 변수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일 텐데, 이게 이제 보시면 8월 말쯤에 나와 있죠. 28일인가 29일쯤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죠. 최소한 이때까지 지금 몇 거래일 남았죠. 엔비디아 실적까지 일주일 남았단 말입니다. 한 5거래일 이상 남았어요. 최소 5거래일, 혹은 아니면은 네, 아니면 뭐 9월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때까지 지금은 일단 시간적으로 어떤 그 상승할 수 있는 시간들도 또 좀 여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V자형 반등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저항을 다 돌파한착을 해놓았기 때문에 V자형 반등의 조건은 사실 다 갖춰졌고, 심지어 어느 정도 확인도 되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제 영상이었던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나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는 V자형 반등 선언을 제가 한 8월 15일 날쯤 이런 날쯤 이거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지난번 언더슈팅, 폭락으로 인한 언더슈팅,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서 조금만 더 확인하자라 말씀드렸고, 확인해서 이제 8월 19일까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충분히 V자형 반등 이런 거에 관한 어떤 V자형 반등의 가능성에 대한 이런 확인은 이미 충분히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보면 이거 V자형 반등이고, 심지어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더 올라가는데 보통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침에 보여드린 게 변동성 지수죠. 변동성 지수는 아니고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뭐 그런 ETF인데, 이런 ETF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락하는 모습은 없는데, 근데도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그만큼 시장이 강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보면서 좀 생각해보자라고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올랐던 거는 지난번 폭락에 대한 어떤 뭐 자연적인 반등의 개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평상시가 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세의 시작,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그렇고 S&P 기준으로는 조금 좀 더 그림이 좀 다르긴 하죠. 그죠? S&P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벼운 상승장 중에 가벼운 조정이었고, 이 폭락을 극복한 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이미 폭락을 극복한 지 몇 거래일 거의 일주일 가까이 돼버렸죠. 그죠? 다시 이제 평상시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아직까지 시장의 대장은 반도체고 나스닥이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스닥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봤기 때문에 조금 어떤 확인이 좀 늦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일부 강한 지수들은 이렇게도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밤 뭐 이런 때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 밤에 한국 시간으로 아마 이것도 밤 11시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밤 10시 50분인가 밤 11시인가 파워르장이 연설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때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거고, 오늘 낮에는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있었죠. 금통위가 있었죠. 뭐 아시다시피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금리는 동결했고, 이제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드디어 한국도 뭐 3개월 내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은행 금통위는 뭐 우리가 뭐 자세히 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한국은행은 이제 한국이 하는 건 어쨌든 뭐 미국이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 경제 기준인 거고, 한국은 미국 정책에 그냥 적당히 발맞춰서 잘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한국은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막 굉장히 막 개성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냥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오늘 한국의 금리 결정 이런 게 금융시장에, 한국 증시에 뭐 큰 영향 미친 거 없죠. 그죠? 예.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에 금통위가 큰 영향 안 미치는 게 이런 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국은행은 특별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정책적인 그런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딱히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그냥 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뭐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자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꾸 커지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한국은행 금리 동결에 이례적으로라고 써 있죠. 이례적으로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치가 자꾸 경제에 개입을 하는 거는 일단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를 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창용 총재도 한마디 하긴 했죠. 요즘에 정부에서 그 부동책 아니 말이 꼬이네요. 부동산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부동산 가격 올리는 위험은 이미 현실화됐다라고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하여튼 뭐 이런 발언들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여튼 오늘 움직인 거는 뭐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그래서 가볍게 보자면은, 일단 잠시 후에 유럽 증시 개장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살짝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죠. 독일 증시가 선물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 0.04%, 뭐 프랑스가 마이너스 0.2%, 저기 영국이 0.18% 하락이니까 뭐 별로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살짝 좀 상승이 둔화되는 그 정도 모습. 어제 유럽 증시는 어떻게 됐죠? 상승 마감했죠.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상승과 하락이 별로 의미 없는 상승과 하락,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서서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상승이 좀 둔화가 된 그런 모습이고, 뭔가 어떤 뭐 이벤트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하여튼 이제 조만간 위쪽으로 아마 터져 나오겠죠. 특별한 일 없다면요. 글쎄요,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 경계감으로 뭐 조금 하락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일단 아직까지 세계 증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요. 뭐 나스닥을 봐도 그렇고 뭐 뭘 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나스닥 30분 봉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단기 바닥 나온 게 언제라고요? 8월 8일 날 단기 바닥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뒤로부터 눌림시 매수 계속 눌림시 매수 관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만 이제 지금 이쪽 정도 가격에서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죠. 어딘가를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시세의 시작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 자리가 19,98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 부근을 이제 완전히 돌파안착을 하면은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아직 작은 규모에서 눌림시 매수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쿵 빠져가지고 여기 밑에 다시 바닥까지 테스트할 때 이때 눌림시 매수, 아직 뭐 그런 개념은 아니죠. 지금은 일단 V자형 반등이 일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V자형 반등이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빠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좁은 이런 공간 내에서 여기서 이제 눌림시 매수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 게 맞겠죠. 너무 많이 빠지는 걸 기대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너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선은 대략적으로 61선에 해당하고요. 위에 있는 선은 어떤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그런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어떤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하고, 돌파한착에 대한 그런 피로감으로 하루, 이틀, 사흘째, 지금 3거래일째 지금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어떤 방향성 고민이 아니고, 방향성은 사실 이미 약간 위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여기서 이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위쪽에 매물이 무겁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를 천천히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일단 보편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그런 피로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렇게 너무 몰빵으로 그 현금 비중 없이 전부 다 주식을 들고 있고 이런 거는 또 조금 좀 아닐 수가 있다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대세 상승장이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세장 마인드로 전환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장 현재 모양이 굉장히 지금 강하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은 다시 그 7월 중순에 혹은 다시 8월 초에 그렇게 시장 폭락했던 것처럼 또 그런 시세가 또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한데, 이런 흐름들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시장의 건전성을 해쳐가지고 지난번에 폭락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추세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런 거를 저는 결국 좋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지금 상황이 웃기는 게 정말 강하다고요. 정말 강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유럽 증시가 일단 하락 출발할 예정이다 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야기가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적당히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은 중국 본토가 약하더라고요. 중국 본토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홍콩은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홍콩이나 뭐 구리 가격이나 이런 거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일단 대부분 다 의미 있는 바닥 같은 거는 일단 하나씩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건 구리 가격이죠. 구리 가격들 보시면 대략적으로 바닥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눌림시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되겠죠. 홍콩 지수도 그런 거고요. 일단 당분간 지수 상승 쪽으로 좀 시간이 좀 있다고요. 특별한 이벤트들이 없으니까, 최소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뭐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뭐 당분간은 일단 뭐 분위기 좋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처럼 어떤 차트 모양들 좀 살펴보고 마치자면요, 유럽 증시부터 좀 잠깐 볼까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그죠? 유럽 증시도 아마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잘 보진 않았지만 미국 증시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어딘가가 저항이니까 이러고 있겠죠. 얘도 결코 많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이제 또 올라가면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요렇게 해서 N자로 요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결국 지난번에 좀 과도했던 경기 침체 우려가 결국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여기서 지금 쉬어갔다가 이렇게 N자로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쭉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일단 그런 시나리오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뭐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증시가 조금 하락한다라고 해도 당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거를 뭐 훼손하기는 일단 좀 어렵습니다. 당장 어떤 이슈 같은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더군다나 어제 그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됐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갑자기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지만 않으면은 일단 뭐 딱히 빠질 뭐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그거죠. 상승 에너지는 다 이렇게 많이 꾹꾹 상승 에너지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 급등 피로감이 눈에 좀 거슬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오르려면 뭔가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는 없어요. 재료는 뭐 잭슨홀 미팅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공격적으로 많이 오르고 막 그런 걸 기대하기는 또 당장은 또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제 에너지가 누적됐기 때문에 특정한 재료만 있으면은 막 위쪽으로 쏟아져서 급등할 수는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급등을 만들어내는 게 지난번 폭락의 영향인데, 이런 폭락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는커녕 여기서 폭등을 해버리면은 그 대가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또 그때를 좀 잘 노리면 되겠죠. 하여튼 독일 증시가 뭐 이런 모습이고요. 좀 이따 이제 조금 하락 출발할 건데 큰 의미는 없고, 중국 본토가 하여튼 계속해서 약합니다. 의미 있는 지지력이 잘 보이지 않고, 어쨌든 뭐 중국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이제 홍콩이 훨씬 좋으니까요. 홍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볍게 위에서 내려오는 뭐 저항선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걸려서 좀 주춤하는 것 뿐이지, 일단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자체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국 본토 증시가 뭐 조금 안 좋을 뿐이지, 뭐 하여튼 대부분 뭐 다 괜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사실 중국 A50 지수는 중국 본토의 움직임과 조금 좀 더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지수이긴 한데, A50 지수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A50 지수도 나쁘지 않은데, 하여튼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하고 그 CSI 300이라는 그런 지수도 있거든요. CSI 300, 그냥 ETF 가격으로 볼게요. CSI 300 지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확실히 어쨌든 조금 좀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뭐 A50 선물, 뭐 H50 선물,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하여튼 중국 본토와 좀 진하게 연결된 쪽들은 대부분 좀 움직임들이 조금 좀 부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본토에 막 진하게 지금 들어가시는 건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언젠간 중국 본토도 때가 오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그 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것들 봤고요. 일본 증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오늘도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비슷하다고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가격 조정을 기대하는 게 보통인데 가격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들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N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기간 조정으로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급등하는 거는 어떤 급등하는 거는 차마 자신이 없으니 윗꼬리들을 달고 있지만은 분명히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위험을 보여주는 곳들은 일단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모습이고 여기서 지금 한 번에 쫙 올라가 버리려는 한 번에 전고점까지 올라가 버리려는 그런 굉장한 모습들을 다들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본 증시가 이제 좀 세계적으로 좀 강한 증시라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겠는데요. 하여튼 다들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는 참 보잘것없긴 합니다. 한국 증시는 이미 언제부터죠? 8월 16일.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이번 주 내내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시간을요. 한국 증시는 뭐 일주일 전부터 벌써 상승이 둔화가 돼가지고 약한 모습인데 어쨌든 이 한국 증시의 모습도 근데 비슷하긴 합니다. 한국 증시의 모습도 지금 막 대놓고 의미 있는 막 그런 매도세가 나타나고 이 큰 위기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한국 증시도 어쨌든 강하긴 강한데 이 힘이 약한 거죠. 올라가려는 힘이 이 증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조금 전에 보셨던 뭐 나스닥이나 일본 증시 이런 것보다 약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지. 이게 그 기초 체력이 약하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아래쪽으로 막 폭락을 한다는 그런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얘도요. 코스닥이 사실 좀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지수들 중 사실 가장 약한 모습, 거의 뭐 중국 본토보다 더 약한 모습,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정말 약한 게 코스닥인데요. 이 코스닥은 이제 5일선을 지금 2거래일째나 붕괴를 시키고 있고 21선도 붕괴를 시키는 모습이라 사실 좀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뭐 지금 뭐 그 아래서부터 들고 오던 이런 뭐 주식의 비중을 살짝 줄이는 게 좀 일단 보편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N자로 쉬었다 올라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전고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글로벌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말씀드렸죠. 코스닥도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가 뭐 단기 바닥이다, 단기 바닥이다, 중기 바닥이다 그런 이야기들 말씀드렸죠.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은 약하지만은 이렇게 빠지는 거를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눌림식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눌림식 매수를 하는 건 좀 그렇겠죠. 뭐 예를 들면 코스닥을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코스닥 150 현물지수 30분 봉인데 30분 봉에서 뭐 예를 들면 21선이 이렇게 쭈루리 내려오고 있죠. 뭐 이런 21선을 돌파한작 하면은 이제 이 조정이 끝난 걸로 보고 다시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코스닥을 눌림심에서 하자면은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조금 좀 더 눈치를 좀 빨리 챘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글로벌 증시가 워낙 강해서 얘도 좀 강할 줄 알았더니 얘는 기초 체력이 워낙 없어갖고 조금 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선도 깨고 뭐 오늘 5일선도 붕괴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축축 쳐져버리고 말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일단 또 세계 증시가 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눌림식 매수를 좀 고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아침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지금 물론 이제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약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뭐 기타 서비스 그러니까 하여튼 코스닥 쪽의 제약바이오가 무지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좀 서운했던 점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즘 이제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 뭐 계속해서 전염병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뭐 신약 개발이고 뭐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굉장히 귀에 많이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제약바이오 쪽을 한 번쯤 좀 추세적으로 좀 해먹으려는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거든요. 물론 이거 이제 코스피 제약 업종 지수하고 또 모양이 또 다를 수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친구들 보시면은 아직까지 뭐 이번에 폭락으로 그렇게 뭐 큰 추세에 타격을 받지도 않았고 일단 아직까지는 뭐 비교적 건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기 위쪽이 이제 저항에 있으니까 전고점이니까 버벅버벅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업종, 아직까지 제약업종 같은 거 위쪽으로 충분히 목표치 좀 많이 열려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 좀 괜찮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코스닥이 생각보다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계속해서 있긴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에도 이제 코스닥 기타 서비스 여기도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 저항에 얘도 걸려 있는 거죠.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차트 모양은요. 어쨌든 제약바이오나 이거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전고점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살짝 좀 조정이 좀 나온 것 뿐이지 얘도 이번 폭락의 영향은 좀 별로 없었고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추세에는 딱히 일단 뭐 타격은 안 받은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수는 이 기타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상승 이 여력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처럼요. 그런 점들은 조금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기타 서비스 지수 보시면은 만년 박스권이에요. 물론 뭐 이번에 운 좋으면 뭐 여길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위쪽으로 상승 탄력은 일단 조금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제 업종 지수들만 좀 보여드렸는데 이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그런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있죠. 삼성바이오라든가 그런 회사들도 지금 주가가 뭐 그다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서야 뭐 힘을 찔찔찔찔 이제서야 이제서야 장기적인 횡보를 끝내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볼까 하면서 이제서야 좀 시동을 거는 듯한 뭐 그런 모습들도 좀 있고요. 삼성바이오는 이제 전고점 돌파 안착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전고점 자리가 100만 원대인데 지금 전고점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비리비리 하는 거지 여기서 의미 있게 꺾이겠다는 그런 신호가 없습니다. 지금 얘도 레벨업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아지면 코스피 지수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2차전지 친구들도 제가 좀 굉장히 한동안 좀 불안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가지고 업종 지수들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당장 폭등은 어려울 겁니다. 위쪽에서 이평선들이 많이 내려오고 무거운 저항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당장 얘가 엄청나게 탄력적인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일단 이런 모습은 일단 최소한 아래쪽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좀 제한적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죠? 코스닥 시장은 좀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요. 코스피는 아시다시피 뭐 지금 반도체가 살아나야지 코스피가 의미 있게 살아나는 거죠, 그죠? 네, 뭐 물론 반도체도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살아나자 하면은 마음 먹고 살아날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 고평가 논란이 있는 반도체 이런 거보다도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운 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그런 쪽이 조금 더 뭐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 뭐 조금 더 뭐 이래저래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모멘텀을 받아서 요즘에 러셀 지수가 뭐 조금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러셀 지수가 물론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지만은 러셀 지수가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많이 움직이는 건 사실 러셀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코스닥도 이 러셀 지수와 비슷한 느낌으로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를 좀 더 코스피보다는 아마 좀 더 강하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쪽이 뭐 지금 당장 오늘은 조금 좀 부진했는데 당장 오늘은 코스닥이 좀 찔찔찔 하락을 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뭐 괜찮아질 거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눌림시 매수 당분간은 일단 뭐 눌림시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당분간 어쨌든 이 시장이 한동안 뭐 급락폭락을 하기에는 지금 일단 너무 강합니다. 다시 옛날 같은 이런 폭락장이 시작되기는 아직 그런 조건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다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난번 가격적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일단 신나게 다시 랠리를 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도 이 뭐 찔찔찔찔찔찔 일단 하락을 하고 있고요. 물론 너무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수가 죽는 것도 좀 뭐 굉장히 느리긴 한데 의미 있게 얘가 살아난다는 신호는 아직까지 없고, 옵션 쪽을 봐도 그래요. 옵션 쪽을 봐도 뭐 풋옵션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풋옵션들이 보시다시피 오늘 그 오전 중에는 조금 살아있다가 이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5일선이 급격하게 내려와가지고 확실히 지난번 폭락이 너무 세긴 셌죠. 그래서 쭉 풋옵션이 죽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그러니까 풋옵션이 이렇게 죽고 있으니까 당장 시장에 폭락할 위험 이런 거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뭐 급등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여튼 풋옵션이 이런 모양을 보인다는 것만 해도 일단 시장이 막 당장 막 많이 빠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환율인데요.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일단 단기 바닥 만들려고 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바닥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전반적으로 일단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고려는 해보자고요. 이 지금 한동안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 말씀드렸죠. 그냥 N자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N자도 아니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 버리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 선호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고 위험자산에 대한 분위기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뭐 달러 약세, 더군다나 지금 위험자산 랠리 이런 게 9월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거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때까지는 달러 약세가 조금 좀 추세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뭐 이렇다, 뭐 아직 뭐 그 뚜렷하게 아직 뭐 생각을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는 거는 뭐 그래도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요. 아래쪽에 워낙 지지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어쨌든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다시 막 저 밑에 막 뭐 다시 환율이 1,100원을 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금리나 기대감에 뭐 주식시장 랠리 이런 거의 영향으로 달러가 찔찔찔찔찔 계속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요즘 말 나오는 게 뭐죠? 어떤 각종 캐리 트레이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캐리 트레이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요즘 위안 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캐리 트레이드들 때문에 특히 달러 약세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아직은 이제 달러가 장기적인 박스권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달러가 그렇게 큰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이런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깨진 않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은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달러가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딱 지금 저도 뭐 큰 소리는 잘 못 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뭐 주식시장이 안정되는 쪽으로 나머지 자산들이 다 아마 딸려갈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엔화가 여기서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나 버리면, 이거 달러 엔 환율이죠. 계속 강세가 나타나면서 엔캐리가 청산이 돼 버리면은 시장이 또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일단 모든 증시에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당장 얘가 아래쪽으로 막 급락한다 이런 거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위안화 이런 것도 그래요. 위안화 이런 것도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것도 좀 어려워 보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들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고요. 요즘 엔화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N1 환율 눌림시 매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각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이평선 같은 거 보조지표들 좀 꾸어 놓으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단기 바닥 정도는 좀 만든 것 같습니다. 눌림시 매수죠. 눌림시 매수. 일단은 어떤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런 가격대는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좀 봤었어야 되는데 며칠 지나서 봤네요, 이거를. 하여튼 그 이평선 같은 거 아마 켜놓고 5일선 안착했으면은 뭐 이런 거 슬슬 엔화 같은 거 모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905원, 906원, 907원 이 정도에서 지금 단기 바닥은 일단 만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하여튼 눌림시 매수. 지금이 어떤 뭐 약간 엔화를 매수하자면은 지금이 어떤 그런 가격대에 어떤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뭐 확인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기 바닥 정도는 좀 만들어진 것 같다. 매매하실 분들은 구체적으로 보조지표라든가 여기저기 띄워놓고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봤죠?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4시 14초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유럽 증시 뭐 일단 시작은 또 상승 출발이네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예.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위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채권 시장도 비슷하죠, 그죠? 채권 시장도 오버슈팅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계속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다. 그러기에는 잭슨홀 미팅 등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금리도 찔찔찔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네, 주식도 찔찔찔찔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너무 채권으로 돈이 급격하게 확 쏠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찔찔찔찔찔 채권으로 쏠리는 건 뭐 그런 건 주식시장에 큰 부담 없을 수 있죠, 그죠? 하여튼 채권 시장 쪽으로 돈이 좀 쏠리기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확실히요, 그죠?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